안녕하세요, 콕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 영상의 댓글에 너무 딱딱했는지 재미를 좀 가미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재미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금 딱딱한 거 이제 이 원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재미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내용을 조금 알차게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드, 양모 패드는 이 보통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양모 이 울패드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생각하셨던 울패드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울패드가 나에게 맞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폼패드와 울패드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폼패드는 열을 가두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울패드는 이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격 간에 들어오는 공기 유입이 있어요. 그래서 냉각하는, 그리고 습도를 습기를 빼는, 이런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울패드예요. 그래서 이 울패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쿨링, 차갑게 만드는 거죠.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패드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천연 양모, 그러니까 양털이죠. 양털을 이용해서 모를 만들어서 패드를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 이 섬유나 이런 직조 제조 기술들이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양모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들쑥날쑥하고 균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섬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양모가 없어지고 이 합성모로 대체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우리 섬유나 이런 직조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다시 양모를 가공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버려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양모 패드가 다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대부분 이 천연 양모를 사용하는 추세로 양모가 이 합성모로 갔다가 다시 양모로 돌아온 거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제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양모의 여러 가지 양모의 재질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모는 어떻게 해서 광택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원리냐.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평평한 바닥에 모래를 싹 뿌려요. 근데 그 바닥은 우리 이 도장면이에요. 자, 도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도장면 위에 모래를 싹 뿌려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빗자루 있죠? 털 뽀송뽀송한 빗자루로 이렇게 모래를 쓸어요. 자, 쓸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를 쓸었던, 모래가 쓸고 가는 스크래치들이 계속 남겠죠. 자, 또 한 가지, 똑같은 모래를 뿌렸어요. 자, 똑같은 모래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그 빗자루 있죠? 투박한 빗자루 이렇게 쓰는 거, 우리 군대에서 제설 작업할 때 많이 쓰던 거, 그걸로 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쓸었던 거는 모래가 잘 안 쓸려 나갔을 거예요. 바닥에 남아있는 모래가 많고 여러 번 쓸려야지 막 쓸려 나가요. 근데 이 모가 강한, 이 빗자루에 모가 강한 걸로 쓸면 한 방에 축축축축 나가죠. 대신에 뭘 감소해야 돼요? 빗자루에, 이 딱딱한 빗자루에 기스를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얇은 빗자루를 썼을 때는 빗자루 털의 기스보다는 이 모래 아래 기스가 더 많이 나겠죠. 자, 제가 이 설명만 딱 드려도 양모는 그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을 쓸 때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스크래핑 하는 그 방법으로 광택을 돌리는 게 이 양모의 광택 방법인 거예요. 자, 제가 청소를 하는데 굵은 빗자루로 모래를 쓰느냐, 얇은 빗자루로 모래를 쓰느냐, 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또는 굵은 빗자루로 자갈을 쓸어내느냐, 얇은 빗자루로 자갈을 쓸어내느냐. 자, 요게 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모가 짧다고 해서 강한 이 연마를 할 때 무조건 사용한다? 모가 길다고 해서 부드러운 부드러운 연마에만 사용한다? 이런 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모질, 그러니까 모의 질이에요. 이 털의 질, 그 다음에 털을 어떻게 꼬았는지, 털의 두께가 어떤 두께로 가지고 있는지, 털에 뭐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이 제작자가 그 컨셉을 잡는 거지, 뭐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부드러운, 뭐가 짧다고 해서 뭐 강한 연마가 아니라는 거죠. 모의 길이와 이런 것들은 모의 양, 모량, 뭐가 많은지 적은지, 뭐가 단모인데 많은 양의 단모인지, 또는 그 단모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그냥 일자의 구조인지, 뭐가 또는 이렇게 꼬아져 있는 여러 겹을 꼬아서 만든 모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용하는 패드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패드에 손으로 만져보고 모질도 보고 모의 곱슬모인지 뭐 반곱슬인지 아니면 뭐 직몬지를 한번 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의 길이가, 내가 대표적으로 쓰는 이 모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모량이 엄청 많은 빡빡하게 있는 모량인지 아니면 조금 이 속살이 보일락말락 할 정도의 모량인지 또 같이 보시라는 얘기. 이제 강한 패드인지 뭐 부드러운 패드인지를 구별하는 요소는, 이런 것들을 나누어지는 요소는 모질, 모량, 그 다음에 모의 가공 방법, 가공 형태, 그 다음에 이 쿠션의 높이, 사용되는 쿠션이 어떤 쿠션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다 토탈해서 이 제조하시는 분이 자기의 컨셉을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패드고, 자, 이 양모 패드가 제가 이 전편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어떤 패드를 선택해서 써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답은 또 정해져 있어요. 한 개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이 컴파운드를 만들 때 어떤 대응하는 대표적인 양모를 같이 출시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찾아야 돼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컴파운드는 제가 이 패드는 이 쿨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패드가 컴파운드를 얼마나 빨리 마르게 만드느냐, 동일한 컴파운드를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A 패드와 B 패드, 이 컴파운드를 썼을 때, 근데 C 컴파운드를 썼을 때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컴파운드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 이 모에서 쿨링을 시키고 건조시키고 이 비산 먼지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계속 오일링을 계속 주어서 미끈미끈하게 매끈매끈하게 계속 돌아가는지,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기 패드가 지금 싸게 얼마에 나오고 있어, 우르르 구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컴파운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그 모델의 패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기술적으로 내가 쓰다 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양모, 요 컴파운드는 요런 형태의 양모가 초벌치기에 적합해, 중말벌치기에 이런 양모가 더 적합해 라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르륵 가서 샀기 때문에. 자, 이제 아시겠죠? 양모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양모는 양모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뛰어날수록 그 회사에서는 양모를 세분화해 놨어요. 되게 세밀하게 구분해서 양모를
만들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루페스 있고요. 뭐 멘제르나 있고 그러잖아요. 자, 멘제르나도 컴파운드와 뭐 이런 스펀지 패드를 같이 나와요. 색깔별로 구별을 해서. 자, 그 색깔별로 구별돼서 나오는 그 회사의 컴파운드와 그 회사의 패드를 조합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외에 이상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하나씩 대입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나 양모는 내가 육안으로 뭐 모질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기엔 좀 힘들어요. 모질이나 아니면 이런 이게 좋은 뭔지 얇은 뭔지 굵은 뭔지는 사실 육안으로 판별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써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제품이 나오면 어디에 대응도 해보고 여기도 대응도 해보고 A와 B를 조합해보고 A와 C도 조합해보고 B와 C도 조합해보고 해서 이 계속 조합하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는 주변에 물어봐서 정보를 얻는 방법. 뭐 내 옆집 샵에다 물어봐. 절대 안 가르쳐주죠. 옆집은 안 가르쳐줘요. 옆집 사람끼리는 절대 이런 거 공유 안 합니다. 도를 최소한 벗어나야지 그 사장님들이 가르쳐주죠. 지금 유통하시는 분들이 뭐 파는 패드가 잘못됐다는 아니고, 그거는 대신 저렴한 대신에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어떤 컴파운드와의 조합이 좋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패드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네. 그냥 싼 양모, 뭐 이거 저기서 뭐 10개 뭐 얼마, 뭐 5개 얼마씩 준대.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모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컴파운드들인지, 이게 이제 뭐 습기를 많이 머금는 이런 모 양이 많고, 모가 얇고 가늘고, 그 다음에 모가 풍성하고 이 모가 길고 뭐 이래서 습을 많이 품고 있는 거라면 나는 거기에 맞는 컴파운드를 찾아서 써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이 컴파운드가 좋다면 거기에 맞는 양모를 찾아서 대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패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패드를 어떤 패드를 사용하셔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잘못된 패드를 선택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너 잘못됐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1편에서 광택 돌리는 영상 때문에 엄청난 그 논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었는데, 논쟁하실 필요 없어요. 광택은 답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핸들링을 하는지, 어떤 약에 뭘 조합을 해서 쓰는지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은 게 광택이에요. 어찌됐든 일로 가던 차는 최종적으로 반짝거리면 되는 거예요. 단 막 깎아서 이것저것 다 깎아서 이만했던 도장을 요만큼 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안 맞죠. 네. 광택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깎아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